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우리야말로 땡큐라고 했습니다. 소위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를 줄여서 한나땡이라고 했습니다.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보고 분위기가 급 반전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각을 세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재명을 직격하고 운동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에 송영길을 비롯한 김민석 등과 한총련, 남총련 인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이권에 따라 서로 필요성에 따라 윈윈하는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가 지난 14일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당사자인 정의창과 성폭력 가해자 강 의원 등을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비건 출신 이재명, 여기서 말하는 비건 출신이라는 것은 비운동권을 말하는 겁니다. 비건 출신 이재명은 운동권 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인권, 평등, 민주 등 세상 좋은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 뒤로는 대장동과 같은 사법적인 문제가 아주 큰 사고를 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 등과 함께 깡패처럼 집단 협박, 집단 린치, 폭행 치사, 성희롱, 성폭행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식을 위한 가짜 스펙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대리시험 같은 것을 치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또 학교를 장악한 정교조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이념 교육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갑질로 이어졌으며 결국 어린 여교사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극의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극의 대한민국 뒤에는 언제나 운동권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호하게 운동권을 해체되어야 한다고 워딩했던 것입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기 22대 총선 지역구 출마는 물론이고 비례대표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이라는 워딩에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달고 살던 혁신, 민생 등은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낚시질이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과 모든 기득권 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낡은 진보, 가짜 진보 민낯을 까보인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조차 가슴 서늘하지 않을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을 대적할 야당 인사, 민주당 인사는 누구일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천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득권을 가진 전대협 세력과 민주당을 접수하려는 한총련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문재인, 이낙연 라인과 친명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친명 라인은 남총련 경기동부연합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운동권 역사에서 1987년 전대협 결성 이후에 간악 자주파를 제외하고 90% 이상이 주사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탄핵 역풍을 타고 운동권 다수가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른바 탄돌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당시 열린 우리당은 15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는데 이 중 초선 의원 수가 108명이었습니다. 전부 운동권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공천을 놓고 친명 대 반명 대결 양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적할 사람이 이들 가운데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뭘 하고 누굴 내세워야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누가 장제원, 김기현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기득권에 푹 젖어 있을 운동권들로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동훈, 장제원, 김기현 등과 비교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과 이재명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 본인이 방탕하고 있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제1목표라고 규정하면서 386, 486, 586, 686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운동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여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지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설이 나올 때쯤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땡큐라는 이른바 한나땡을 말하는 것을 1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면서 술을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지금 쓰라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내걸면서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등 비명계 라인에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들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한창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도부 퇴진이나 통합, 비대위 출범 그리고 운동권 등의 현역 의원 불출마를 요구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번에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조상들은 숫소를 잘 부려먹기 위해 뿔을 뽑았다고 합니다. 뿔로 받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뿔이 나오려고 할 때 뿔이 나오는 뿔뿌리를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로 지지면 뿔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뿔이 나오는 것을 뺄 때는 그냥 빼면 안 빠지니까 뿔을 뜨겁게 열을 가하여 달군 다음에 뿔이 몰랑몰랑해지면 즉시 바로 뺀다고 합니다. 열이 식으면 다시 굳어져서 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은 쇳불을 뽑아내듯 86 운동권을 뽑아내는 대국민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범자유민주 세력간 연대를 통해 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에 진출한 86 운동권을 삭제하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속담처럼 숫소를 잘 부려먹기 위해 인두를 달구어 지진 다음 씻기 전에 뿔을 뽑아내듯 차기 22대 총선 전까지 86 운동권을 인두로 잘 찢어야 합니다. 달군 다음 씻기 전에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동훈의 타이밍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